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좀 알 수 없는 뭐 어려운 말들로 이제 기사에 나오는 선거구제 어디까지 알아봤니? 입니다. 네, 제 이름은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제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어떻다 뭐 이거 어떻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얼핏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아 되게 치명적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아니다 안 바뀌어도 된다 이 두 중에 선택하자고 하면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 투표할까요? 저희 네. 바뀌어야 된다 손. 안 바뀌어도 된다. 아 2대2네요. 그러면 안 바뀌어도 제가- 된다? 전 별 상관없지만 사람만 바꿨으면. 모르겠다 한 표 바꿔야 되나 두 표 반대 한 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첫 번째 늘려야 된다 두 표 세 표 유지해도 된다 한 표 줄여야 된다는 없네요. 그러면 이게 잠시만요. 아까 선거구제 바꿔야 된다에요? 저희 반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 반대가 없어요. 좀 반대가 없네요. 저희 의견은 지금 바꿔야 된다 4명 중 3명 모르겠다 한 명. 늘려야 된다 4명 중 3명 근데 꽤 좀 시간이 됐는데 그 여론조사 했더니 바꿔야 된다가 7, 80% 그리고 늘리면 안 된다가 7, 80%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늘리면 안 된다가 반대인데 저희 의견이랑 그건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좀 화가 나니까 야, 이제 꼴보기 싫어서 그래. 바꿔지라 그래. 말고. 뭐 잘한 게 있다고 그게 저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1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1점 몇 프로라는 건 거의 한 98% 이상의 불신임 상태라는 그게 거예요. 백분율이었어요? 프로. 그러니까 100%였어. 그러니까 98%가 불신임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불신임하고 있는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지. 그냥 우리 거의 사기당하고 있는 수준 아니에요? 98%면? 근데 그 정도면 1%가 지나가는 아마- 사람보다 안 믿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만난 사람보다 예, 국회의원 안 믿는다는 뜻인데 그게 근데 그분들 다 우리가 뽑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뽑는 방법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걔 안 뽑았어.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막 국회에서 시끌시끌한 게 이제 어떻게 뽑을까를 논의하는 건데 이게 일단 미뤄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시작된 거는 그 위헌 판결이 나왔죠. 그 선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한 구역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잖아요. 그럼 구역마다 사람 수가 다를 텐데 그 사람 수가 똑같진 않아요. 얼추 맞추긴 하지만 지역구를 조정을 해서 선거 뭐 저희가 무슨 갑 무슨 시 무슨 구 의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원수가 3배 차이가 나면 안 되고 2배로 줄여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A 국회의원은 뭐 300표로 당선이 됐는데 B 국회의원은 100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지지받은 표가. 왜냐면 저희가 51%도 당선이 되고 90%도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로 당선이 되죠. 네, 30%로 당선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표 차이가 3배까지 나면 안 된다. 적어도 2배까지는 줄여라. 이런 헌재 판결이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표 차이가 아니라 네. 지역구의 인구수. 지금 3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어. 지역구의 인구수가 아니라 받은 표 차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의 인구수가 3배 차이나 나요? 3배 차이가 아니라 인구수는 조정을 농촌 지역은 하잖아요. 인구가 없잖아요. 농촌 지역은 인구가 없어. 인구 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합칠 그러니까 인구수는 합치지 않나요? 그렇게 편입을 해서? 제가 뭐 그러니까 그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거고 그거는. 네.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몇 명을 대표하느냐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줄여놔라 이게 그 판결이었죠. 아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저 받은 편지 투표 알았어요. 수면은 만약에 네. 80%로 당선인 사람은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위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위헌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면 룰이지만 표의 등가성이 위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인당 1표라는 거는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1인당 1표인데 그게 막상 표로 했을 때 이제 그 차이가 나버려. 어떤 사람은 아니 만약에 세 배수의 국민의 A 지지를 선거구에서 받았는데 예. 인원이 100명이 투표를 하고 B에서 100명이에요. 예. 근데 15명이 나왔는데 한 네. 명이 80%로 당선되고 네. 한 명이 20%로 당선된 거예요. 네. 아 21%라고 치고. 예. 근데 이렇게 해도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위헌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투표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내용이 사실 제가 했던 말인데 원래 내용은 지역구의 인구수가 3배 차이가 나지 말고 최소한 2배 차이 이내로 줄여라고 지금 하신 얘기도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역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지역구에서 어쨌든 뽑혔으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1인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게 아니 표수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디는 예를 들어 네. 그 비슷하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한 네. 10명 정도 나오면 20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디는 후보가 예를 들어 한 명이나 혹은 두 명만 나오면 네. 8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그 작은 단위의 룰로서는 여기서 이겼으니까 인정은 하는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게 적은 표로 다수결로서 그냥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그 나머지 국민 그 지역의 어떤 그죠. 시민들을 그걸로는- 대표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거냐? 라고 따지면 위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이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냐? 이게 등가성이 위배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물론 그 헌재 재판관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선 그것도 줄이려고 이제 지역구나 선거 제도를 많이 손을 보거든요. 뭐 비례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스타트는 이런 헌재 요청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서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안 됐어요. 왜냐면 보시면 인구수가 3배 차이가 만약에 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선거구를 쪼개거나 이제 붙이거나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국회의원 수가 줄거나 늘는 경우가 있고 줄던 늘던 선거구 조정은 끝났죠. 이미 한 거지 그때 판결 난 이후로. 왜냐하면 헌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투표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구 조정을 다 했어요? 해서 지난번에 투표를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고 선거 제도 지난번에 한 거는 선거구를 조정을 한 거고. 근데 선거구도 이번에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헌재의 요구를 못 맞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배, 2배 이내로 줄여라를 못 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조정 못 하고 일단 이대로 하자라고 우선 해서.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지난번에 예. 선거구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그 선거구 조정을 안 하면 언제까지 헌재에서 언제까지 끝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선거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이 없는데도 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아까 그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인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으니 현행대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아니에요.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자동 삭제된다고요? 그 왜냐면 해당 조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때 빨간 당이 선거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선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를 네. 선거라는 건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이 없으면 법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건 확인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정을 2배 2분의 1로 못 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거구를 네.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지난번에 선거를 한 거고 네. 지금 이번에 하는 건 선거구가 아니라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건데 선거구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그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은 국회의원 수를 안 늘리고 그걸 비례대표를 늘리려면은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줄이는 거는 선거구를 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게 나왔는데 그게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는데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인데 거기서 법이 하위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헌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 삭제가 된다고 네. 국회에서 심의가 필요 없이. 예. 헌법에 위배가 되는데 밑에 게 있을 수가 없죠. 밑에 거 있는 법 많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헌재가 판결을 안 한 거고. 아, 판결 안 한 거예요? 네. 판결을 해도 판결을 그냥 하면 있는, 그러니까 아직 못했다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네. 할 때 몇 월 며칠까지 이거를 이게 고쳐라?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날이 지나는데 안 바꾸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변경은 된 것 같은데요. 선거구. 작년 3월달 것도 대구랑 경북 지역 정수는 병등 없고 선거구 경계만 조정됐다. 저 2018년 3월 거 보면 서울시 선거 자치구 중 인구 편차가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 편차가 2대 1이 바뀌었네요. 이내인 곳은 네. 18곳이고 초과하는 곳은 7곳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헌재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많이 했는데 2대 1이 초과하는 곳도 많네요. 3분의 1 정도가 2대 1을 초과하네. 마포구, 강서구, 강남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하며 동대문구, 송파구, 광동구는 2대 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합니다. 그렇대요 아직도. 그러면 잘못 알았네요. 저는 이게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2대 1로 완벽하게 조정이 안 돼서 완벽하게 조정이 안 됐다는 기사예요. 2018년 근데 3월. 어쨌든 근데 조정을 한 보니까 거니까. 조정을 한 조정하려고 건데 시도는 했죠. 근데 저는 이게 헌법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근데 무시하고 가는구나 국회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헌재도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헌재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그쵸 뭐 해라라고 했을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헌재에서 그렇게 명령이 나왔지만 이걸 바꾸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업무 절차상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선거구가 뭐 2대 1로 조정이 됐다는데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은 뭐 비례대표니 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니 권역별 연동형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바꾸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단지 어떻게 바꾸자 어떻게 하자라는 게 어떤 건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흔히 대통령제도 알고 있고 내각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각은 총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선거구제도 이제 뭐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정당들이 양당제냐 뭐 다당제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크게 비교를 하시면 대통령제인 국가는 양당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그리고 양당제인 국가는 소선거구제로 보통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첫 번째 세트로 묶이게 되고요. 대통령제, 양당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반대편에 내각제인 경우에는 내각제 그리고 대선거구제, 다당제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세트로 묶여가는데
약간 예외인 나라가 있어요. 뭐 프랑스나 뭐 이런 예외인 나라가 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에 거의 많이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 국회의원을 뽑게 될 경우에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 한 명을 뽑게 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만 뽑게 되잖아요. 1, 2등만. 1, 2등만. 그럼 결국 1, 2등이 큰 당이 되기 때문에 양당제가 형성이 되고 양당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국정 수행의 1인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양자 대결 구조를 가져가는 게 정치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서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다당제가 되지 않았냐? 하는 거는 이제 뭐 잠시 잠깐 있는 거다라는 말이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말이 있고 어쩐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도 양당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당 그 양당제가 기본이긴 하지만 다당제로 나오고 또 다당제가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은 있지만 이게 크게 지속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 무조건 대통령제는 양당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큰 틀은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정치 상황에 잠깐 드러날 수는 있어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각제인 경우에는 다당제가 나오려면 대선거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는 정확하게 소선거구제, 양당제, 대통령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 양당제가 불만이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제는 그럼 불만이에요? 약- 그럼 만약에 이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꾼다고 한다면 다당제는 내각제랑 세트잖아요. 근데 내각제는 원하지 않지 않나요? 내각이 총리 아니에요? 네, 독일처럼. 총리제. 네, 그 다수당이 네. 총리 배출하는 거. 네. 전 정확히 총리와 대통령이 어떤 권한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뭐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권한이 더 적다면 총리가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총리 내각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눠 갖는 거예요. 총리가 짱이긴 하지만 대통령보다는 권한이 적은데 그 권한을 국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의원 내각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아직도 왕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대통령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약간 균형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좀 세도 국회가 다당제면 국회를 안고 가지 않고서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아직 내각제는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제를 원하는데 아까 제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지금 권한은 일부 국회가 나눠 가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국회나 국회의원들 신뢰도가 너무 낮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기본 세트로 소선거구제, 양당제, 대통령제가 한번 1세트고 2세트는 대선거구제, 뭐 선거 제도는 많죠. 대선거구제, 다당제, 내각제로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게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어쨌든 좀 늘린다를 얘기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좀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늘린다 이런 말을 했고 다당제로 뭐 가게 되면 뭐 혼란이 있다. 뭐 다당제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저희가 정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정치학에서는 정당들이 있는 상태니까 정당이 받은 득표수가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랑 일치하냐 이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간에 각 정당들이 받은 지지율만 국회의원이 안 나온다
라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싸우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유리한 당이 득표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수를 가져가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당이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유리할 거다라고 산다면 그 정책대로 갈 거예요. 저희한테 드러나는 그 제도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뭐 비례대표제를 가져온다라는 건 때문에 늘리는 거니까, 그리고 뭐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자라는 것도 각자 당의 이익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 제도가 저희가 선택권이 없지만 결정이 됐을 때 이 제도가 정확히 국민들의 의사를 투표하는 그 비율대로 국회의원 수를 가져갈 수 있냐 없냐를 할 수 있냐 없느냐를 저희가 보는 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이에요. 해서 얘기를 제가 너무 작게 하려다 보니까 주요한 얘기는 안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국회의원을 저희가 당을 지지하는 플러스만큼 국회의원을 가져가야 된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국회가 불신임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당을 지지한다라는 건 당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 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정당에 대해서 신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임이, 저도 그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난 정당을, 다 별로여도 그나마 난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도 그 정당이 예를 들어 그 거대 정당이 아니면 힘 실어주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신임이 없어도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좀 난 애들을 하려고 해도, 이제 밀어주려고 해도 거대 정당이 예를 들어 아니면은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 표가 사장되니까. 그죠. 차선책으로라도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저도 투표할 때 그러니까 3당 뭐 이렇게 소수 당을 뽑아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양당제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 드니까 이 두 번째 애가 당선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거대 정당 둘 중에 하나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투표를 할 때 두 가지 어차피 한 생각하는데, 놈만 되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힘 실어 주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당보다 싫어하는 당이 되면 안 돼,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싫어하는 당이 되면 안 돼라는 게 이게 있고, 예를 들어 힘을 실어주는 게 만약에 가능하면 힘 실어주는 거라도 할 텐데, 이게 힘을 내가 실어줘도 딱히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되는 당이 되는 건 싫으니까 힘 실어주는 것보단 약간 예를 반대되는 당, 내가 싫어하는 당이 당선되는 게 안 돼라는 게 좀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 힘 실어주는 거라도 되면, 예를 들어 어쩔 때는 반대하는 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어쩔 때는 힘 실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약간 힘 실어줘봤자 어차피 소용이 없다? 방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니까 약간 본인 위안만 되는 듯한 느낌이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저번 선거처럼 만약에 판이 짜여져 있지가 않으면, 이제 저번에는 완전히 딱 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지방선거.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당이 됐든 어느 당이 압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힘 실어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압승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다른 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지할 수가 없고, 혹시나 만약에 사람들이 다 뭐 압승할 거니까 다른 당 지지해도 되겠지 했다가 최악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최악을, 그러니까 똥 밟기 싫어가지고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애를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치인들의 반응과 똥 밟기 싫어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그 행동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자꾸 그 제가 더 최악이야. 항상 선거 때 되면 그런 블랙 그 선전만 하잖아요. 흑색 선전만. 내가 요게 더 잘해. 이걸 더 잘해.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활동도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신임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당제를 하면. 이게 제가 좀 중립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제는 무조건 독재 국가예요.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제도 거의 대통령이 왕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각제에서 대통령제가 되는 나라는 있어요. 독재자가 생기면 대통령제가 돼요. 독일? 독일이요? 독일이 두 개 있죠. 독일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대통령도 있고 있어요. 총리도 있고. 총리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처음에 내각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건국의 아버지님께서 대통령을 하겠다 해서 대통령제로 지금 약간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원래 대통령제는 총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건국위원회에서 내각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각제로 그런데 그 이승만이 와가지고 나 대통령 내가 총리 싫어 대통령 할 거야 막 땡깡을 부렸어. 그러니까 자유당 애들이 그러면 대통령제로 바꾸지 뭐 그러고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두 제도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건데 대부분 대통령제인 나라는 독재 경험이 있거나 되게 중앙집권적으로 힘이 강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내각제예요. 근데 뭐 프랑스도 뭐 정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선호도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사실상 대통령제예요. 내각제라고 하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마카롱 대통령이잖아요. 거기 대통령이랑 다당제랑 합친 네, 합쳤는데 묘한. 예. 근데 묘한데 그럼 내각제 아니냐? 사실상 뭐 사실상 대통령제라고 보면 돼요. 거기는. 그래서 대통령제보다 저는 더 앞선 게 내각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무조건 양당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양당제 국가는 가능한 소선거구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느낀 것처럼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 싫거든요. 심리적으로. 또 반대로 또 뽑기 싫은 선거는 대부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싫은 사람 떨어뜨리려고 투표하잖아요. 쟤는 절대 안 된다. 차악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소수당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한 내 표가 버려지지 않고 어쨌든 국회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데 그런 제도는 다당제예요. 다만 또 디테일하게 몇 퍼센트를 받아야 이제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명이 모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디테일하게 다른데 그것까지도 조금 OECD 평균적으로는 보수적인 나라들이 독일도 아직 그건 보수적이에요. 5%가 넘어야 국민 지지 5%가 넘어야 아마 원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5% 그러니까 뭐지? 걔는 연동형을 하는데 네. 그 연동형을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5%가 안 되면 그게는 사표가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네. 줘요. 최소 5%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학계에서 너무 높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독일은 역사적으로 신생 그 유명한 나치당 있잖아요. 신생당이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막 그런 걸 막기 위해서 5% 이하는 안 돼라고 까버린 거고 그 주변 그 북쪽 나라들은 3%도 있고 뭐 4%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양자 구도의 대통령제는 한동안 유지하더라도 지금 선거구제가 바뀔 때 다당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가 벌어지지 않는 대선거구제 가능한 2명 뽑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작은 양강구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으면 양당제고 3명을 뽑으면 3당제고 4명 뽑으면 4당제예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가능한 많이 묶어서 많이 뽑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당에 투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올 비례대표제인 나라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나라던데 뭐 벨기에가 올 비례대표인가요? 벨기에? 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더 작은 나라 더 작은 나라면 룩셈부르크. 뭐 작은 나라는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 올 비례대표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많고 적은 건 저는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나라 예. 그 아까 그 최소 득표율 네. 그게 독일이 5 말씀하신 네. 거고 스웨덴이 4고 예. 네덜란드는 0.67 네. 이래요. 네덜란드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다 작은- 당할 수 작은- 있네. 우리는 나는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민원이 있거나 말 그대로 그럴 때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게 선거할 때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여러분 뭐 더 가까운 시의원이나 구의원 본 적 있어요? 아유 그 높으신 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있는지도 몰랐는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선은 구의원은 그게 있어. 구의원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자기 일을 겸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가는 거랑 자기 일하는 거랑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를 이제 어쨌든 다른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역구를 챙긴다는 게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넓은 땅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선 많아져야지 나 한 사람 지역구 국회의원이 많아져야지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국민들 한 사람의. 근데 그 국회의원이 또 늘어난다는 건 국회의원 한 명의 권력이나 권한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절대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당들이 늘어나면서 당끼리 어떤 경우에는 A, B 당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마다 당들이 똑같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막 서로 의견이 반대인 당이 서로 한 편이었다가 그 다음 사안엔 적이었다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 두 당이 서로 치고받고 이런 거 보기 싫으면 다당제로 가는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되고 가능한 비례제를 늘리는 게 알아보니까 네덜란드 하원 선거가 네. 순수 비례대표제래요.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이제 상원 하원제도 있잖아요. 뭐 미국처럼 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권리 특정 n분의 1로 나눠지는 권리를 대표하던가 아니면 정말 인구수대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을 대표하던가를 다룰 수 있는데 상원 하원은 어떤 차이예요? 왜냐면 상원 하원이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 우리나라도 원래 상원 하원이 있었어요. 뭐 일본처럼 일본은 상원 하원이 있죠. 상원 하원? 상의원 참의원, 예. 민의원. 참의원, 네, 민의원. 근데 그게 상하 구분이라기보다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뭐 세금은 하원, 그러니까 세금, 그러니까 직접 이 주권자에 대한 그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는 하원. 근데 국가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뭐 국가적인 조약 체결이나 뭐 군사적인 행동, 국가 군사적인 행동은 뭐 상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개인의 권리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법이 솔직히 전 국민이 개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비해야 될 일들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많은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맞지만 시민단체가 늘어나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늘어나는 게 좋긴 하지만 시민들이 낸 표가 버려지지 않고 많은 당이 생겨서 뭐 녹색당, 빨간당, 주황당 이렇게 생기는 것도 전 좋아요. 그래야 솔직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서 그 당끼리 서로 합의를 해야만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50%가 안 돼서 4%가 모자라는데 녹색당이 5%예요. 녹색당이 원전 다 취소하고 원전 지금 있는 것도 중단하고 없애라. 그럼 그걸 받아주면 그것만 받아주면 자기들이 민주당이 정부를 꾸릴 수 있다.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서로 간의 합의 또 다음 정부 때 7%가 필요한데 녹색당은 4%고 저기 뭐 부산에 있는 당이 7%다. 그럼 부산이 요구하는 건 공항이나 뭐 항만 시설을 늘리고 부산에 뭘 해달라. 뭐 이건 지역주의일 수도 있지만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당의 플러스만큼 장관자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당이 다 먹어서 서로 양당제가 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 당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아 그거 진짜 꼴보기가 네. 너무 싫어요. 같은 네. 사안 가지고 말 한마디 바꿔서 다른 법 내고 막 무조건 어떻게든 무조건 헐뜯으려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양당제 꼴보기가 구조니까. 근데 그 총리가 몇십 년, 그러니까 총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독일이 유명하죠. 독일도 메르켈. 그 지금 일본도 자민당. 네. 일본은 이렇게 거의 양당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당제? 일본은 반당제? 일본은 다당제잖아요. 근데 내각제인데 왜 양당처럼 움직이냐? 일본은 당은 많아요. 근데 왜 큰 양당이 존재하냐면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아요. 미국도 당 많아요. 이것도 당은 많아요. 근데 크게 선거구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을 당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뽑는 방법에 따라 양당이 구성이 되면 거대 양당이 구성되면은 서로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당이나 소수 의견이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트럼프 꼴이 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힐러리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만 들으면 힐러리 말이 맞죠. 주류도 힐러리 말이 맞죠. 힐러리 당선됐으면 우리 이미 전쟁 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역사는 그래도 가정이니까. 박근혜도 정책은 좋았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말만 말이 정책은 좋았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서민들이 당선시킨 거잖아요. 저 세계화하고 뭐 제조업 이렇게 다 망가지고 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남은 게 뭐야? 트럼프가 다시 공장 가져올게 뭐 장벽 쌓을게 뭐 그러니까 사실 시대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건데 그리고 힐러리에 대한 환멸도 많았고요. 근데 사실 그 두 명 버리고 만약에 제3의 인물을 뽑을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요. 사실상. 근데 양당제 구조에서는 그 당에 둘밖에 없으니까. 안철수 안 하시는 분 안철수가 만약에 우리 양당에 들어왔다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됐고 트럼프도 한 번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가 자유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당 맞죠? 공화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공화당이 아니었으면 트럼프를 누가 뽑아줘요? 그러니까 양당제가 오히려 되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가 바뀌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다당제로 바뀌고 가능한 그 선거구제가 커지고 비례대표제가 늘어나서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표를 좀 마음대로 정말 지지하고 싶은 사람한테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인가요? 소선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연동형은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데 우리가 정당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 몇 명의 당이 당선된 걸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준다 이런 거거든요. 소선구인데 연동형이면 네. 그게 독일인가요? 아니 독일은 소선거구제가 아니에요. 소선구 그러니까 일본처럼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내각제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방식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우려한다는 내각제 우려되는 거는 솔직히 어불성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당제니까 혼란스럽다. 뭐 일본처럼 된다. 각 나라마다 그 층층이 방법이 너무 다 달라요. 우리나라한테 맞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번 우리 선거구에 10명을 뽑아요. 1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표를 10개를 줘야 되는 건데 표를 20개 줄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 20개를 주고 이 20표를 한 사람한테 다 몰빵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저희도 사실은 당도 보지만 그 사람의 공약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얘 공약 10개 보나? 중에 사람들이 보나 공약? 공약 보죠. 당은 볼 게 없잖아요. 일단 공약집을 내야 보는데 그때 안 냈잖아. 그러니까 후보가 뭐 10명 있는데 5명은 볼 필요도 없고 5명은 보는데 한 명은 공약 10개 중에 5개가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공약이 하나씩밖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 표 중에 50%는 1번한테 주고 나머지는 10%씩 나눠서 4명한테 나눠서 주면 10%가 남네. 그럼 또 그 1번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능한 사람들의 표의 가치가 골고루 배분돼서 그 당선되는 사람이 그 표를 골고루 받아서 주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표 받은 만큼 자기 공약을 수정하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공약이 니즈에 많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표를 받은 사람들 공약을 잘 섞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100% 공약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회 가서 합의하는 건 그 사람의 정치력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 요소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을 해요? 당에서? 또 방식은 다양하죠. 저기 투표하잖아요. 지금 가서. 그러니까 당에서
당에서 이제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서 프로수를 받고 배정받은 국회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1번부터 그럼 가는 그- 경우가 있고, 예. 비례대표를 투표하는 거는 당원만 가능해요? 아니면 아니 비례대표 우리는 다 우리 투표해요. 저기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투표하러 갈 때 사람 이름 적혀 있는 투표용지가 있고 그냥 당에서 우리 순번 당에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뽑을 쩌쩌쩌 때 하는 그거 당 대표가 마음대로. 당 대표가 마음대로요.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데도 있고요. 당원하고 일반 시민 섞어서 그 우리 당의 비례대표 뽑아달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정의당 그렇게 했잖아요. 정의당이 그렇게 했다고.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지금 별반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가 뽑은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국회의원 선거구 국회의원들은 내가 뽑아서 된 거고 비례대표는 내가 뽑지도 않았는데 당이 맘대로 순번 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라는 이야기도 약간 있는 것 그것도 같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이 당 비례대표 선출하는데 투표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투표 안 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당 민주주의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정당이 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 어딨어? 쟤네들 조폭 집단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제 선호도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대통령제를 버리고 우리나라가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원하는 건 솔직히 너무 다 문제니까 대통령이 그냥 싹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히어로를 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제가 있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랑 다당제가 같이 가면 네. 대통령이 힘이 세도 어느 정도 프랑스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프랑스도 양당적인 뭐지? 그런 모양을 갖추고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탔을 때 그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같은 그 마크롱 악마르쇼 네, 그러니까 나왔을 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국민들이 한번 지지를 해준 거죠.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처럼 그 미스터 리를 겪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지금 슬슬 이제 왜 시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저는 약속한 거 지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내각제로 하려다 대통령으로 바꾼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각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가 된 나라는 있지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될 수는 없어요. 양당제에서 다당제가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87년에 그 어설픈 독재 헌법을 일부 수정해가지고 30년을 와서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명박근혜 그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실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 이게 바뀌고 헌법 개정까지 가서 앞으로 또 이게 30년이 아닌 20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앞으로 많은 헌법이 바뀌고 사람들이 관심 가는 사안을 수표로 해서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다당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각제라고 생각하고 정의당도 5% 이상 먹고 뭐 녹색당도 5% 이상 먹고 해서 국회 진입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10% 먹어야 되죠. 아 그래요? 네, 10% 정도 먹어야 그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 20명 아니 20명 그 원내 교섭이고 그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지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교부금도 받고 해는 20명이 되려면 300명 중에 20명이니까 7%? 7%? 근데 그거를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당제식으로 선거구제가 개편이 돼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순하게 투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얼굴 알아 이렇게 투표하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아는 얼굴 투표하거든요. 이렇게 아는 사람 이 사람 몰라 이 사람 알아 이런 아는 사람 투표하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알면 그 사람한테 투표 안 하게 되는데 아니, 내가 정치인을 네. 알면 본 얼굴 익숙한 얼굴을 뽑고 우리 지역 사람 이렇게 뽑는 게 또 지역구는 그 국회의원이 지역만 챙기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한 50%인데 의석수를 80% 가져갔었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 빨간 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득표한 그러니까 얻은 지지보다 더 많은 당을 가져갔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뭐 총선도 아닌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50% 조금 넘었어요. 아닌가? 50% 조금 안 됐나? 지지율이? 아니 의석수가. 좀 안 됐어. 의석수가? 의석수가 네. 네. 아, 의석수가 그럼 저- 조금 안. 그건요? 지방선거는요? 지방선거는 이제 뭐냐 저기 경북
지역 말고는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자기네들이 다수당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다수 지지를 조금 받고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다수당의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1등 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저는 최소한 25% 4분의 1은 아직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4분의 1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자유당 지지율이 25% 정도 나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대단하다. 35% 정도 나와요. 아 대단하다. 어떻게 25%나 나오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못해서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안타깝다. 총 300명인데 300명. 민주당이 123명, 새누리당이 122명,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 무소속이 11 정도 돼요. 국민의당이 되게 많네. 국민의당이 어딨어? 지금 바른미래당이지. 아 옛날 때네요 그러면? 그럼 최근 걸로 봐야 되는구나. 하하. 아 국민의당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 못 들은 것 같긴 하다. 이거 2016년 거구나.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그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구제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좀 잘 알아두면 이제 거기서 조금 걔네들이 제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조금 회피해서 그나마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뽑은 후보는 안 됐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빼고 계속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양당에 가능한 투표를 안 하고 공약이 마음에 드는 사람 투표하는 대부분 마이너한 당이더라고요. 뭐 녹색당이거나 뭐 정의당이거나 뭐 그런 작은 당들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공약이. 근데 무조건 버려지는 표잖아요. 내면. 전 제 표가 버려지지 않는 선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녹색당은 네. 다른 정당하고 좀 달라요. 녹색당은 일종의 이제 얼라이언스 같은 건데 중앙당이 있고 지역당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다른 당들은 녹색당은 지역당들이 각각 있고 걔네가 얼라이언스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연합 네. 좀 다양한 애들이 와서 좀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좀 답답함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싸움하고 막 이제 자기 힘싸움하고 말만 이런 거 안 하더라도 하고 자기 말만 자한당도 하더라도 필요하지. 좀 다양하게 자기 말만 했으면 좋은데 이제 양당이다 보니까 딱 너무 보이잖아요. 서로 이게 뭔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지가. 다당제 제도 연합해서 싸울 것 같은데 두 개 만들어서. 다당제가 되면 연정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연정을 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니즈가 합쳐지니까. 왜냐면 그래, 분명히 다 싫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나마 좀 덜 싫은 애들이랑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국회의원 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뭐지 커버리지가 소재가, 너무 넓죠. 그죠? 너무 넓으니까 딱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지금 이제 뭐 자기만의 취향이나 이런 게 점점 더 확고해지는 시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들 조그만 거라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조그만 거지만 대표적인 뭐 고용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다들 문제가 이제 갈수록 다양하게 질 텐데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도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에 답은 없잖아요.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수가 답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소수를 까기 위한 거고 그럼 최소한 저는 그 다수가 많아야 51% 갖고 계속 다수라고 하고 나머지 잘라버리면 저는 다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들이 모여서 다수가 된 척을 하는 건데 양당제면 그게 너무 그냥 확고하니까 다당제를 해서 차라리 자기 할 말 하고 그게 지들이 다수가 되고 싶으면 서로 싫은데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든가 해서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해서 어떻게든 그 합의에 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걸 근데 국민들이 지네들 51% 합의했어요.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최소한 야 70%는 합의해서 70%는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 넘어야지 돼요. 56%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국회가 바뀌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전 이번에 바뀐 게 또 최소 20년 간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좀 안 좋긴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국회의원 한 230명? 30명 정도 늘지 않을까요? 20명에 30명 정도 늘 것 같고 비례대표도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상 기대할 게 없긴 한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좀 느리지만 방향이라도 좀 좋게 갔으면 좋은데 지금은 사실 방향도 안 좋은데 느리잖아요 국회가. 그래서 약간 불만인데 이게 지지도 1%. 연동형을 가면은 저는 찬성을 하니까 가면은 느릴 순 있지만 협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똑같이 되면은 느리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좀 좋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챙기고 국회의원은 국정을 집중을 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시의원, 구의원들은 별로 챙기는 것 같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국정을 챙겨야 되는데 자꾸 지역 행사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역 행사에 왔다 갔다 해야 당선이 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답답해. 그러면 어차피 국정 챙길 거면 그냥 비례대표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에서는 그냥 지역에서 지역 선거구제를 의회만 하고 아니 근데 이제 국정 이제 행정이라는 게 국정과 지역을 칼자루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장하고 시장이 국회와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국회와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시의회나 구의회가 국회랑 얘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중간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하원들은 그 지역의 소속인 거예요? 아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상원은 주 한 개 주 있잖아요. 땅덩어리에 한 땅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랑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상원이 100명이고 하원이 몇 명? 500명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복잡하구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윗동네도 뭐 독재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독재하고.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뀌면 다음 선거는 예를 들어 내각제에서 나오겠네요. 그렇게 근데 되나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먼 얘기고. 거의 50년 걸릴 근데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보니까 내각 다당제가 되면 이 국회의원 분들이 절대 대통령 가만히 안 냅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제왕이다, 뭐 황제다 이러면서 내각제 나라는 총리를 그 반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 한 당이 그러면 반이 안 넘으면 다른 당이랑 무조건 합해서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연정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연정해라. 연정이 그거 넘으면 넘으면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당이 합쳐서 과반을 넘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우리 연정하기로 하자 하면서 장관은 무슨 쪼개가죠. 장관은 너가 가져. 네. 무슨 장관은 우리 줘.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요. 그게 연정이에요, 그냥. 중간에도 깨질 수가 있겠네요. 네, 총리 그렇죠. 그러면 총리 깨지면 다시 총선 바뀌고. 선거를 다시 연정하던가 선거를 다시 하던가 뭐. 일본에 가끔 그러잖아요. 뭐 내각을 해산한다. 그럼 다시 투표하는 재신임 다시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거를.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되게 독재적인 나라 그리고 되게 선거 같은 제도 민주주의 제도 잘 모르는 나라라고 좀 비하하나 그런 나라에서 많이 대통령제 양당제 하잖아요. 저희 솔직히 선거 관심 안 가져도 되잖아요.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무 둘 중 한 명 뻔하잖아요. 대충 반으로 갈랐으니까 조금이라도 왼쪽이면 왼쪽 뽑고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 오른쪽 뽑으면 되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일만 하고 정치는 관심 갖지 마라라는 제도에 적합한 것 같으니 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당제로 내각제로 그러면 전 나중에 그 국부님께서 우겨서 대통령제가 된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국부님을 깔 수만 있다면 국부님이 만든 대통령제도 깔 수 있지 않을까. 국부님이 까야져야 먼저 이제 되겠지만 근데 아직 우리나라 토양이 국부를 깔 수 있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로 설계가 됐다는 거조차 모르잖아요. 대다수의 그렇죠. 처음 국민들이 알았어요. 모르고 있고 교육에도 안 나오고 그런 말이 교육엔 나오지. 안 나와 한 줄도 안 나와. 전 몰랐어요. 나오지 않나? 안 나왔어요. 내각제로 구성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정치 아 진짜요?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난 돼요. 생전 왜냐면 처음 들었는데? 그게 나오면 박정희래 비슷해가지고 그 국부님께서 우겼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내각제인데 왜 대통령제로 바뀌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하야했을 때 내각제로 가려고 했잖아요. 다시 그 장면 총리님인가? 그 부통령이 총리니까. 근데 그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통령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전반적으로 유럽 정치보다는 미국 정치에 더 익숙해 하잖아요. 그쵸, 총리보다는 약간 이게 공화당 저기 민주당 이렇게 싸우는 거 양당 싸우는 근데 거 더 익숙해 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미국 간선제였어? 막 미국 직접 투표 안 해? 뭐 이런 거 놀라잖아. 미국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본 교육상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시민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솔직히 유럽 정치보다는 미국 정치가 더 익숙해 하고 약간 그러니까 다 내각제고 우리만 대통령제면 뭔가 쎄한데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근데 대부분 내각제예요. 그냥 대통령제인 보통 나라는 별로 없어요. 왕이 있는 나라는 다 내각제라고 보면 돼요. 또 이제 주변에서 보자고 하니 오른쪽 그다음 나라는 저기는 큰일 날 것 같고 위에들 보면 거의 다 독재들이고 밑에도 독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는 거는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으로 알잖아요. 대륙으로 아는데 유럽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은 그렇대. 근데 그걸 봐봐요. 유럽은 대부분 내각제잖아요. 아프리카 대부분 대통령제겠죠? 그럼 왜 아프리카 피하는 것 같은데 약간 독재도 많겠죠. 일본은 이제 천황이 있고 다 영국도 독재죠. 왕이 있으니까 뭐 원래 왕이 있는 나라는 역사 발전하면서 대부분 내각제로 가니까 그냥 왕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을 일본이 까줬잖아요. 그래서 빨리 토양이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왕이 한 조약은 왕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오면서 뭐 일본에 일했던 사람들이 남으면서 미국 말을 들으면서 사실상 일본 다음에 미국이 온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정치 배울 때는 일단 없고 그나마 잘하는 데가 미국이니까 미국을 하는데 그리고 정치를 배울 때 한국 교육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여러 그 정치 구조를 비교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이렇다. 뭐 단원 제목도 뭐 그냥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이게 아니고 뭐 민주주의 뭐 민주 정치 뭐 단원명이 딱 이렇고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게 민주주의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우지 다른 여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모를걸요 아마. 그렇게 그럴 것 선생님들이 같아요. 본인들도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대. 나는 그냥 그렇게 소개만 해주는 듯한 느낌이니까. 보면은 뉴스에서나 보면 상권 분립 드립을 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제대로 이해 못하고 드립 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상권 분립에 뭐 위배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상권 분립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도 저는 이해 못하잖아요. 가끔 야 왜 법원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막 이런 말도 듣고 원래 국회가 뭐야, 약간 하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유행 따라하는 말. 약간 이렇게 아니 왜 검찰이 왜 대통령 말을 들어? 막 이런 검찰은 뭐야? 상권 분립 어디야? 뭐 이런 경찰은 뭐야?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안 배우니까 갑자기 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약간 모든 결론이 항상 교육으로. 근데 저는 뭐 교육도 그러니까 시민 교육은 해야 되는데 뭐 시민 교육이 아니라 그게- 국민 교육을 하니까 교육도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기업이랑 관련 없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기업 노동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 경영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관련된 뭐 권리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국영수만 하니까 약간 제 선거제도 얘기를 처음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다가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제 선호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87년 체제 이후로 온 것처럼 이번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 앞으로 20년에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어떤 갈등이 생길 거고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국회가 바뀌면은 나머지 부분이 바뀌니까 지금 대통령도 기존 대통령제가 운영되는 방식이 거의 독재 시절에 운영되는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도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바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국회 구성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런 거가 이번에 포인트가 아닐까. 어쨌든
올해 결정이 될 거니까. 올해 바뀌어요? 올해? 안 바뀌어요. 올해 안 바뀔 결정이 것 같아요? 결정하자라고 얘기는 했죠. 아니 지금 자유당이 다 자유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바뀌어요? 민주당이 잘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는 게 자유당은 맞긴 왜 해요. 반대해요? 지들한테 유리하지 않나? 25%를 딱 가져갈 수 있으면? 다음 선거에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25%도 그리고 잃어버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아, 양당이 유리하니까? 역시 잠깐의 쓰나미였어. 다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일 에이, 것 같아요. 나경원이 원내대표인데? 내가 지난달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녹음할 때 그 연동형 비례대표 합의했다고 뉴스 나와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바로 다음 날 아니다. 그런 말 한 적은 없다. 사실- 얘기한다고만 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잖아요. 당 대표. 그거 약간 믿어야죠. 당대표 어떻게 믿어? 이제 당 대표가 또 그분이 될 수도 있으니 약간 그건 어차피 안 되지 그래도 뭘 해도 안 돼.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면 내년 년 남았지? 4월. 내년 3월? 2020년 내년 4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바뀌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게 1년 전에 바뀌어야 돼요. 아, 합의가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4월 전에 안 바뀌면 4년 그- 뒤에 바뀌어요? 다음 선거에는 그 4월 이후에 바꾸면 바꾸더라도 그냥 2020년 4월 선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안 바뀌겠네. 선거가 2020년이에요? 네 내년 내년에 총선이에요? 네 어우. 내후년인 줄 알았네. 재밌겠는데?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도 4년만 하고 4년 연임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유당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바꿔 그거? 4년 연임제도 반대예요? 헌법을 자유당이? 헌법을 못 바꾸고 있는데 자유당 때문에. 뭘 해도 다 지금 반대. 뭐 두 번 하려고 한다니 뭐라니 뭐 모함을 하겠죠. 뭘 해도 뭐 엄마 걸로 다 까는데. 근데 문재인 다시 안 나오고 임기 1년 줄인다고 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반대쪽에서 이길 것 같은데 문재인 1년 더 하고 제일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닌가? 이길 거라고 아 생각할까요? 총선을 하고 본인들이 유리한 상태에서 대선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일단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총선이니까 그때 다르니까 다 지금 다시 또 한국당으로 넘어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해요.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아예 손도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안 바꿀 거면 아예 손도 대지 말고 4년 뒤에 바꿨으면 좋겠어. 손 못 헌법을. 댄다니까 지금 자유당 때문에. 그게 나을 것 같아. 애매하게 하면 무슨 뭐 매 정권마다 개헌을 하나 또 이럴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그게- 4년 뒤도 안 되신데. 그러니까 아니 4년 뒤에 될 것 같아. 한국 사람 느낌으로는 한 번이 총선 어렵지. 하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린다 이제. 왜냐면 저도 그거를 처음에 진짜 작년 그러니까 요번 대통령이 나왔을 때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약간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 대통령이 나왔을 때 기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했는데 이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의 결과죠. 망했네. 저는 좀 안 좋을 거라 봐요. 그래도 자한당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둘 다 망하면 정의당이 되지 뭐. 뜨거나. 정의당이 뜰 것 같지 정의당은 않아. 아닌 거. 그런가? 네, 그냥 정의당. 둘이 뜰 수 있죠. 모든 그 소수당 다 합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양당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하나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지난 정권들에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탈법 불법 저지르고 권력 휘둘렸던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특별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한 번에 싹 다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지지했을 거예요. 적폐청산? 저번 대통령 선거 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했을 거예요. 아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선거할 때 대통령 할 때 뽑을 거냐 네. 하는 건가요? 그때 상황이면은 일단 어떤 얘기를 했어도 일단 뽑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워낙 그래요. 반대쪽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 이제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니 지금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공약에 다 권한이 있어서 하나? 에이 뭐 지금 뭐야? 지금 뭔데? 그러니까 지금 막 황제야? 대통령 선거할 때.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으면 뽑을 거냐고. 그래도 뽑았겠죠. 저도 뽑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뽑지. 다 대안이 뽑는다고? 없잖아. 네. 그 작년 대통령 선거의 그 특수성이 있어요.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문재인 싫은데 이번엔 문재인이니까 한번 해봐. 라고 문재인 좋아서 뽑아주는데. 뽑은 거 아닌데. 어디 한번 아니 해봐. 그만 이렇게 내가 지금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네. 문재인이 그 얘기를 했으면 뽑았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그 뽑았어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뽑았을 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워낙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아니 난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이게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적폐청산이 피곤하다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지자들이 돌아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 왜 안 되냐라는 게 있거든요. 왜 안 되냐.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한 게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올 때 했던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될 때 구악 일소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비리 정치인들, 정치 깡패들 사람들 잡아다가 묶어서 폰말 이렇게 씌워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나는 깡패입니다 뭐 이런 거 편말 딱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걔네들 특별 재판 해가지고 그냥 거기 혁명 재판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혁명 재판을 해가지고 걔네들 싹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적폐청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독재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은 다 갖다 죽여라가 아니고 불합리한 그 짓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는 뭐 친일파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걸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법치 국가라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면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뭐 이 정도밖에 없겠죠.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지가 황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왜 지금 안 걔네들을 끌어내려서 목을 쳐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금 그걸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아유 우리나라는 좀 왕을 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죠. 네. 그거는 그냥 조선으로 돌아가든가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는 저는 그 정도. 중간에 적폐청산이라는 걸 실제 실행하기보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적폐를 못하게. 근데 자한당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근데 저도 그 네, 처음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이게 삐걱거리는 이유가 그 국회의원에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삐걱인다라는 느낌이 처음엔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는 이제 자한당 때문에 이 일 처리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아닌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북한 관련된 거는 저는 우와 진짜 이제 놀랄 정도로 잘 다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저는 좀 이렇게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흡한 것 같아요. 북한도 운 좋게 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네, 능력 한 건 원래 아니지. 저희가 아닌가? 제가 2019년 된 기념으로 이번 정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일사천리 처음에는 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뭔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평온해지면서 뭔가 일사천리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걸 기대했는데 이렇게 북한 관련된 거가 하나가 처리가 되는 건 좋은데 그 외 나머지가 약간 그대로인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뭐 저거 하나 되는 건 좋은데 그 외의 것들 왜 이렇게 이렇게 미흡하지? 근데 사실 대통령 한 명 딱 바꾸고 나라가 완전 통째로 막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갑자기 이 사람이 세종대왕처럼 막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랑 안 맞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부분 지지를 안 한다고 나이 좀.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그러니까 40대 이상과 30대 이하,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원하는 게. 근데 또 40대 이상은 뭘 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뭐 다 나라 망친다 하고. 그러니까 40대 안 하면 이상 뭐라 똑같아. 하고. 그런 거. 40대 이상은 그건 똑같아. 과반수가 좀 보수적인 것 같은데 과반수 중에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방식이 과격한 것 같아요. 그럼 서로 과격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저런지 광화문으로 청사 옮기는 거도 이게 뭔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다 해서 철회하니까 뭐 공약을 이행 안 했다 해서 또 뭐라 하고 그럼 소통 안 하고 밀어붙였으면 또 뭐 생각 없다고 뭐라 했을 거면서 이번 정부에서 뭐지? 청와대 사이트 만든 거 그게 최고 잘못된 것 같아. 난 잘한 거 같은데. 저는 그거 괜한 소나 괜찮은 이상한 것 거 다 같아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딱 몇 개만 선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독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잡다한 거 와도 사실 거기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답변해 주는 게 20만 이상은 해준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가끔 이상하게 20만이 넘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뭔가 국민들의 그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안들이 올라오니까 물론 뭐 아주 잡다한 것도 많이 올라오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 그걸 청와대에 올릴 게 아니고 국회에 올려야 될 사안들이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 청와대에 사안들인데. 올렸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가 시행해서 이걸 국회에서 그걸 뭐 만들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도 지금 시행하잖아요. 지금 교육감이 인천에 한다고 그거 하던데 그거 청와대 네, 사이트 그게 만든다고. 원래 백악관 사이트에 있던 거잖아요. 그거를 대학관에서 10만 명. 네, 우리나라 그래서 20만 명. 똑같이 10만 명이었다가 20만 명 올렸잖아요. 네. 왜 올렸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의견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아무 의견이나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 인구의 1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0만 명이면 좀 그나마 안전한. 물론 한두 명도 글이 뜨긴 하겠지만 한두 명이 추천한 것도 뜨긴 하겠지만. 근데 뭐 개나 소나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사실상. 아니 맞긴 한데 왜 청와대에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거기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 그걸 다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권 분립 제도에서 청와대라는 건 사실 행정부 수장인데 지금 따로 분리돼 있어서 독재적인 성향이 있는 기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직위도. 한국은 약간 엘리트를 원하는 느낌? 그게 이제 독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국회에도 너무 영향이 심하니까 사실 청와대에 그거를 올리는 거지 뭐. 받는 건 뭐 청와대에서 받더라도 답변을 거기 소속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나 다른 거의- 맞는 곳에 가서 답변을 했으면 차라리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정부랑 국회는 아예 분리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정부에 올라온 거를 국회의원 보고 또 대답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국회가 법안에 대한 법안 이야기면 발의권도 그쪽에서도 해야지. 있잖아요, 청와대가. 또 그건 지네들이 잘안 내 하는데. 흥미 있다 하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이 그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거를 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독재 그게 엘리트를 원하는 거면 엘리트를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랑 반대쪽에 있는 엘리트가 나오길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약간 영웅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극좌가 됐든 구가 됐든 이런 데에서 괜히 엘리트가 나와서 뭔가 나라 말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완전 무섭지.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힘들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원하는 엘리트가 내가 말하는 거 해주는 엘리트.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반대적인 그런 게 어딨어. 엘리트는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의견들이 다들 소수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수 의견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왜냐면 약간 좀이라도 엘리트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배척하고. 근데 우리 쪽에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하나로만 뭉쳐져 있는 거니까. 우리 독재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원래 다른 얘기인데 선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선거제도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 no Superman.